진화하는 챗GPT와 교육 연구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이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영일입니다. 학습자가 어떻게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교수자가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또 예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진도를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신규 임용된 교수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보는 거죠. 내가 미생물학 수업을 맡았는데 신임 교수라서 강의계획서를 짜본 적이 없어. 그랬더니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15주 강의계획서를 이렇게 짜줍니다. 그중에 한 주차를 골라서 예를 들어서 10주 호흡기 감염의 미생물학적 원인과 예방법이란 주제로 레슨 플랜을 설계해 줘. 특히 이론 파트와 실습 파트를 나눴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대로 이론 파트 그리고 실습 활동 파트를 나누어서 이렇게 설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것 같아요. 시험 문제도 다 만들어 주고요. 객관식, 주관식, 어떤 형태든 그리고 난이도 상중하. 특히 이 커리큘럼이 전 세계 보편적인 내용이다. 그러면 굳이 내가 내용을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챗GPT가 거의 이 학문 분야를 뭐랄까요? 거의 뭐 망라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PPT 만드는 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인간과 AI 협업을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 10장 분량으로. 라고 했더니, 자, 슬라이드 1번부터 슬라이드 10번까지 간단한 개요를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근데 제대로 도움을 받으려면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슬라이드 2번 내용을 상세하고 상세하게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작성해 줘 라고 했더니 자 다시 앞에 슬라이드 2번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2번이 AI의 현황 및 발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을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AI 현황 및 발전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세하게 이렇게 내용을 또 만들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만 만들어 줄까요? GPT-4는 그림도 그려줍니다. 달리라는 그 그림을 그려주는 AI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슬라이드 4번에 들어갈 현재 적용 사례의 세 가지에 각각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줘 그랬더니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만들어주네요. 이거 가져다가 PPT에 이제 얹히기만 하면 이제 파워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도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가 루브릭도 만들어 주는데요. 자, 제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염 예방 교육 실습 과제를 할 건데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 평가 루브릭을 하나 제안해 봐. 그랬더니 요렇게 실습 과제에 어울리는 평가 루브릭을 그냥 뚝뚝딱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평가 루브릭을 만들어 주니 그거대로 평가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챗GPT에게 가장 도움받은 그 내용이 뭐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바로 학생들 채점을 얘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냐면 이제 기말에 성적 처리하느라고 저는 이제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일 주일을 잠을 못 자고 이 성적 처리하느라고 늘 기말을 그렇게 보내곤 했는데 작년부터는 챗GPT가 도와주니까 하루면 이 반나절이면 끝나버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학생들의 답안을 한 명씩 올려줄 테니 기다렸다가 평가해 줘. 자, 시험 문제는 이거야. 자, 10점 만점이고, 그 다음 채점 기준도 이렇게 알려줘요. 특히 채점 기준은 부분 채점, 이게 서술형이면 주관식이면 이제 부분 채점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 B, C, D가 각각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그게 5점. 예시문을 작성하면 추가로 5점. 그렇게 해서 이제 10점을 부여한다라고 이제 알려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챗GPT가 알겠습니다. 학생의 답안을 제출해 주시면 채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학생의 답안을
이제 올려 놓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랬더니 얘가 이제 채점을 했습니다. 채점의 결과를 보시면 5 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 그 위에 학습 목표의 예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점수를 인정하지 않겠다. 5 점을 주는 거죠. 실제로 이 답안을 보면 여기에 예시문이 없어요. 그래서 '아 정말 정확하게 채점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자 이 과정을 제가 다시 챗GPT를 띄워 놓고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챗GPT 화면을 띄웠습니다. 제가 그 대학에서 강의할 때 제 수업에 대한 어떤 에세이를 쓴 학생이 있어요. 그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을 했을 때 그걸 제출한 학생이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평가해 볼 수 있는 평가 루브릭을 요청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챗GPT에게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작성하다가 잠시 이렇게 딱 끊어졌는데요. 이렇게 끊어졌을 때는 Continue Generating 버튼을 눌러 주시면 계속 이어서 작성을 해 줍니다. 자 Continue Generating 버튼 클릭. 자 그러면 여기 끊어진 데서부터 작성이 됩니다. 네. 루브릭이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얘한테 실제로 평가할 그 공모전에 출품된 에세이를 얘한테 제공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요렇게 끌어다 놓으면 돼요. 요렇게 끌어다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면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에세이를 평가해 줘. 네가 제안해 준 평가 루브릭을 활용해서 점수를 매기고 코멘트도 해 줘."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문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출품한 학생의 이름이 문현아 학생인데 네 이 문서를 제대로 정확하게 읽은 거죠. 먼저 총평을 했고요. 여기 위에서 총평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점수를 부여하고 코멘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점이 다 끝났어요. 90 점을 부여했고요. 이제 코멘트가 작성이 되다가 끝났는데 제가 이제 Continue Generating 버튼을 눌렀는데 중간에 에러가 떴습니다. 가끔 이제 이런 에러가 뜨면 다시 Regenerate 버튼을 눌러서 채점을 다시 돌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점수가 약간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뀌어도 그렇게 큰 폭에서 바뀌지 않고 제가 이제 해 보면 뭐 1-2점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대개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 놀랍죠? 평가 루브릭도 만들어 주고 직접 그 루브릭을 활용해서 채점까지 해 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잘 보셨죠? 평가 루브릭을 만들 뿐만 아니라 평가까지 해내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보셨는데요. 챗GPT가 그 과제나 시험 문제에 적절한 평가 루브릭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루브릭에 맞추어서 그 기준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엄격하게 채점해 주면 좋겠어. 평가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 봐." 그러면 정말로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조금 더 제너러스하게 해 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좀 더 좋은 점수를 주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제출한 과제 혹은 너희들의 시험 답안지를 내가 챗GPT를 활용해서 평가를 돌릴 수도 있고 내가 직접 평가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의 선택은
100% 챗GPT 평가더라고요. 제가 좀 서운해서 "아니 왜?"라고 했더니 "챗GPT의 평가가 훨씬 더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 치우침이 없을 것 같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당연히 저도 너무 좋았고요. 왜냐면 챗GPT가 채점을 옆에서 이렇게 막 쳐 주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어 문제 없네. 오케이. 반영, 반영.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제가 이제 의견을 줘요 챗GPT에게. "어 이거는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챗GPT가 저하고 토론을 하면서 점수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채점을 위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같이 의논하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이렇게 루틴한 성격에 가까운 것은 챗GPT가 가볍게 쳐 주면 그러면 제가 좀 더 복잡하거나 약간 뭔가 좀 그 조율이 필요할 때 개입을 해서 채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가볍기 때문에 채점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점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챗GPT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자 다음으로 연구입니다. 자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영역도 되게 다양하죠. 먼저 논문 리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그 학술 저널 그 편집장님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투고되는 논문들의 퀄리티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특히 문장력이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글이 되게 세련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챗GPT로 이렇게 윤문해서 프루프리딩 같은 걸 다 돌려서 제출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후보하는 사람도 챗GPT의 도움을 받는데 자 그 얘기는 또 이따 보여드릴게요. 먼저 내가 논문을 심사해 달라는 그 리뷰 요청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 어떤 동료 평가 피어 리뷰 요청을 받은 겁니다. 내가 이제 리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전 같으면 내가 논문을 다 읽고 연구 방법론 내가 모르는 거면 또 막 찾아가면서 이렇게 심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챗GPT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리뷰할 논문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논문인데요. 챗GPT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논문입니다. 요 제목이 챗GPT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초등교사 인식 및 교육 요구도 분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여기 보이시죠? 네. 어, 자, 이거를, 자, 제가 논문을 심사하는 거니까 제가 일반적인 심사 기준을 얘한테 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심사해야 할 논문이야. 이 논문을 다음의 7 가지 기준으로 리뷰 페이퍼 작성해 줘. 자 요렇게 해서 자 7 가지 기준을 제가 이제 연구 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완결성, 논문 작성의 성실성, 참고 문헌 인용의 정확성, 논문 주제의 창의성,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라고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 봤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잘 보셨죠? 네. 이렇게 논문 리뷰도 해 줍니다. 물론 챗GPT가 해준 걸 그대로 그 리뷰 페이퍼를 그냥 낼 수는 없겠죠. 보시고 내가 실제로 나라면 이렇게 리뷰할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챗GPT랑 같이 의논하면서 하면 됩니다. 원래 나 혼자 할 거를 이제 챗GPT와 함께 같이 의논하면서 피드백을 주는 거니까 훨씬 더 정교하게 그리고 실제로 이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좋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 그다음 proofreading. 제가 제 박사학위 논문을 네 초록인데요. 이 초록을 챗GPT한테 넣고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돌려봤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프루프리딩 해 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홍 박사님의 박사 논문 초록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교정 및 개선 사항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박사학위 딸 때 이 챗GPT가 있었으면 뭐를 그렇게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논문이 아니라 정말 당당한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준 피드백을 반영해서 자 개선 사항을 반영해서 "다시 써 줘." 그랬더니 이렇게 초록을 다시 써 주는 거예요. 제가 글을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비문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군더더기도 있고 약간 이제 번역 툴로 뭐 쓴다거나 이제 그런 약간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깔끔하게 이렇게 써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 그다음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교수님들 혹은 우리 선생님들 연구하시는 분들 다 여기서부터 충격을 받을 텐데 대학원생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연구 방법론도 데이터만 보고도 제안을 해 주고요. 그러니까 연구 데이터와 그 연구 질문 그러면 그 데이터의 성격과 그 연구 질문에 부합하는 최적의 연구 방법론을 얘가 제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래밍도 얘가 하고요. 그리고 연구 주제를 확장하기 위해서 토론, 논쟁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GPT-4는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이 내장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 파일을 주고 이걸 이제 파이썬으로 코드를 짜서 프로그래밍으로 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통계 라이브러리가 이 파이썬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SPSS 패키지를 쓰거나 아니면 R 패키지로 우리가 분석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을 쓰잖아요. 근데 보면 대부분이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파이썬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제가 설문조사한 파일이 있어요. 그 설문조사한 파일을 여기에다 갖다 끌어다 놓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요. 자 엑셀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여기다 이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 질문을 하면 돼요. 자 이건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재능 칭찬, 노력 칭찬 중에 어떤 칭찬을 선호하느냐 그 선호 칭찬 유형에 따라 이제 어떤 유형이 있는지 먼저 얘한테 확인하라고 했어요. 물론 저는 이제 노력 칭찬과 재능 칭찬이 있다고 제가 조사한 거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혹시 얘가 그걸 파악하는지 확인하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선호 칭찬 유형에 따른 자존감, 우울, 불안감의 차이를 분석해 줘라고 얘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입력을 하면 그리고 나서 그냥 보고 있으면 돼요. 자 먼저 얘가 어떻게 하냐면 파일을 열어서 봅니다. 파일을 열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위에 1 행, 2행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한 5 행까지 정도 쭉 봐요. 그래서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군요.'라고 얘가 먼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파일을 열어보고 '아 이 파일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군요.'라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요청한 그 요청에 얘가 이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를 요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요. 지금 얘는 아노바 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노바 분석을 하겠다고 하고 바로 돌립니다. 자 일단 평균 값을 제시를 하네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그래프를 그려 달라고 했더니 그래프도 그려 주고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분석할 때는 이런 박스 플롯 형태의 그래프를 보통 많이 그리더라고요. 여기에 맞게 아주 잘 그려 줍니다. 만약 다른 형태로 그래프를 그렸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형태다.' 그러면 요구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레이블도 원래는 이제 한글로 썼으면 좋겠는데 한글로 쓰고 싶다 그러면 제 컴퓨터에 있는 한글 글꼴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여기다 주고 이 글꼴을 사용해서 레이블을 한글로 표현해 줘. 표기해 줘. 그러면 얘가 한글로 표기를 해 줍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 praise for talen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재능 칭찬 그리고 여기는 어 praise for effort 노력 칭찬 이렇게 써 주겠죠. 자 결과가 나왔으니 그러면 result 결과 챕터를 써 줘. 그리고 디스커션 논의 챕터도 써 줘. 그럼 얘가 다 써요. 연구 결과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요약 정리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지를 하는 건데 챗GPT가 기본적으로 추론이 되기 때문에
이 논의가 가능한 겁니다. 이왕 내친 김에 서론도 한번 써 볼까? 난 맨날 박사과정 때 지도 교수님께 맨날 혼났어. "첫 줄이 그렇게 중요하다네?"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논문의 서론은 연구의 배경, 목적, 중요성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라고 하면서 첫 문장이 특히 중요하다는 지도 교수님의 조언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연구 주제에 맞는 흥미로우면서도 의미 있는 서론 초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첫 줄 때문에 혼났다고 하니까 챗GPT가 그 첫 줄에 신경 써서 서론을 써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제가 공감받으면서 제대로 도움받는다는 느낌이 확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줄부터 아주 장난 아닙니다. "인간은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깊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 첫 문장을 읽으면 '그치?' 하고 고개 딱 끄덕여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장을 쭉 전개하면서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디까지 연구가 되어 있고 어떤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채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론을 써 내려가는 거죠. 그거에 맞게 너무나 잘 씁니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배경, 우리가 문헌 연구를 해서 리터러처 리뷰를 넣으면 이제 끝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 주라. 이론적 배경, 참고 문헌은 APA 스타일로 해 주고 참고 문헌 목록도 정리해 줘." 그랬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론적 배경, 그래서 여기 특히 인용되는 부분에 APA 스타일로 이렇게 잘 넣었고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챗GPT 무료 버전은 어떤 주장의 그 근거가 되는 참고 문헌을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일비재하죠. 거짓말로 다 지어내요, 참고 문헌을. 그런데 GPT-4, 이 유료 버전인 GPT-4는 참고 문헌의 정확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요청해서 써 준 이 이론적 배경에 참고 문헌이 요만큼 활용이 됐는데 전부 다 맞는 문헌들입니다. 정확성이 뭐 정확하게 통계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90% 이상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되죠. 100%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쪼금이라도 틀릴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챗GPT는 생성형 AI로서 이 모든 것들은 챗GPT가 다 지어낸 겁니다. 근데 지어낸다고 해서 무조건 거짓말은 아닌 것이 워낙 아는 게 많고 이 뭐랄까요? 학습이 너무나 잘 돼 있고 엄청난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그 뭐랄까요? 말을 지어내더라도 거짓말하기가 어려울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챗GPT가 그럴듯하게 참고 문헌을 지어냈는데 거의 팩트예요. 이게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그럼 팩트 체크를 할까요? 하나하나 구글 스칼라에 넣어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겠죠, 내가 직접. 혹은 얘는 이제 GPT-4입니다. 스스로 검색할 수 있어요. 빙 검색을 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빙 검색. 그래서 "이 참고 문헌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네가 직접 확인해 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참고 문헌 목록들 모두 정확한 거지?" 그랬더니 얘가 일부는 검색해서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다. 실제 출간된 작품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라고 써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기 써 있죠. "하지만 모든 참고 문헌을 사용하실 때는 직접 문헌을 확인해서 내용을 들여다보고 남이 써준 대로 그냥 가져다 쓰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직접 확인하고 점검을 하라." 이런 아주 맞는 윤리적인 조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만 주고 연구 방법론도 얘가 찾아서, 아까 아노바 분석을 했잖아요. 얘가 연구 방법을 찾아서 돌렸죠. 그래프도 그려주죠. 결과표도 그려 달라 그러면 표도 그 내가 투고하는 논문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형식대로 제가 항목, 항목 이렇게 지정해 주면 그거에 맞게 테이블도 다 그려 주죠. 결과 챕터 써 주죠. 논의 써 주죠. 결론 써 주고 서론 써 주고 이론적 배경의 참고 문헌 목록 정리까지. 그러면 논문 다 쓴 겁니다. 제가 한 거는 데이터 수집을 해서 얘한테 제공해 주고 연구 문제만 알려준 것? 네, 이게 다죠. 이것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이런 데이터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무슨 연구를 해 보면 좋을까?' 이렇게 했더니 할 법한, 그러니까 하면 재밌을 법한 주제들을 몇 가지를 쭉 제안을 해 주더라고요. 이러이러한
데이터들이 수집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이런 연구 한번 해 보시면 어때요?"라고 저한테 거꾸로 얘가 제안을 해 주기도 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양적 연구 사례인데요. 질적 연구도 돼요. 예를 들어서 상담사가 내담자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내담자와 상담한 대화록이 있잖아요. 그럼 그 대화록에서 내담자의 멘트 부분에서 내담자의 어떤 감정들이 어 유추가 되는지 챗GPT에게 감정 분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의 장점 중에 하나가 감정 분석이 너무나도 잘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너무나 잘합니다. 자, 그래서 질적 연구도 되고 양적 연구도 되는데 질적 연구에서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단어 카운트하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챗GPT는 그 인풋 받아들이는 그 단위가 단어 단위가 아니라 최소 의미를 갖는 일종의 형태소 같은 개념인데 토큰 개념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토큰의 개수로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까 몇 개 단어로 뭘 해 줘 혹은 어떤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는지 카운트해 줘 이런 것들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단어 단위로 우리가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만 빼고 그래서 뭐 센텐스 이게 몇 문장이냐 아니면 패러그래프 다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 자 요런 것들은 카운트가 잘 돼요. 이제 고런 걸 참고해서 우리가 질적 연구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는 양적 연구가 어떤 게 있어?" 그랬더니 요렇게 제시해 줍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뭐가 빠져 있냐면 구조 방정식이 빠져 있어요. SEM. 구조 방정식은 아마도 저작권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구조 방정을 돌리려면 우리가 그 에이모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돌려야 되는데 챗GPT가 자기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직접 그 패키지 프로그램에 가서 해야 된다고 해요. 단 구조 방정식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파일의 형식은 자기가 그러니까 이 소위 전처리 과정 같은 게 필요하면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돌리는 거는 거기 가서 돌려라."라는 거죠. 네 그것만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웬만한 건 여기서 거의 다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T 검정, 아노바 아니면 뭐 이런 회귀 분석 이런 거 할 때요.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만족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있잖아요. 통계를 돌리기 위해서 어떤 기본 가정을 만족하는지 그런 것도 얘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여기 마지막 심층 토론도 된다고 했는데요. 챗GPT 무료 버전은 대화를 하다가 제가 막 고집을 부리면 제가 막 주장하는 거죠. "야 너 틀렸어." 이렇게 하면 챗GPT가 무료 버전이라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당신이 맞습니다." 이렇게 금방 꼬리를 내려요. 그런데 GPT-4는 끝까지 꼬리 내리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고 저랑 정말 맞짱 토론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합의에 도달하는 너무나도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너무나 신기합니다. GPT-4는 웬만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정말로 맞짱 토론이 돼서 '정말 제대로 된 인지적 파트너를 만난 것 같다. 지적 파트너를 만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인용, 표절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APA 스타일 블로그에 가면 거기 티모시라는 팀장이 작년에 "챗GPT를 활용했을 때 이렇게 인용하라."라고 이제 올려 놓은 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챗GPT에게 요렇게 프롬프트를 넣었더니 챗GPT가 요렇게 답변을 제너레이트 했다." 그러면 인용은 괄호 열고 오픈 AI 2023 그리고 풀 스크립트를 그록에다 이제 붙여 넣어라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2024 년이니까 뭐 오픈 AI 2024라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레퍼런스 목록에 오픈 AI의 여기 이제 주소, 여기 챗GPT 주소까지 이제 써 놓으면 된다. 물론 이렇게 해도 이것을 수용하는 저널이 있고요. "아 우리는 챗GPT는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하는 저널도 여전히 있겠지만 지금은 점점 더 오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어 어디서 봤는데 그 세계적인 학술 저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챗GPT로 윤문 그러니까 프루프 리딩을 하거나 문법을 교정하거나 뭐 이렇게 워딩을 조금 더 세련되게 고쳤다.
이런 경우에 챗GPT를 쓴 것은 밝히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언제 챗GPT를 썼다는 것을 밝게 되는 거냐? 그 어떤 결과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어떤 추론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 어떤 의견이 그 어떤 해석이나 의견의 오리지널리티가 연구자에게 있지 않고 챗GPT에게 있다. 즉 챗GPT의 의견이다. 그럴 때 반드시 이것이 챗GPT의 의견임을 밝혀야 된다. 연구자의 이건 양심의 문제인 거죠. 아카데믹 아네스티 문제인데 만약 이걸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밝히지 않으면. 이거 알아낼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네. 풀 스크립트를 내서 이러한 전체적인 대화 맥락 속에서 이 부분의 내용을 내가 인용했다라고 이제 밝히는 겁니다. 표절, 챗GPT가 쓴 것을 알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사이트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카피킬러에서 만든 GPT 킬러도 있고요. 그리고 프린스턴대 학부생들이 만든 이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만든 GPT 제로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얘는 무료예요. 그래서 이 GPT 제로 사이트에 텍스트를 여기다 집어넣고 돌리면 AI가 쓴 것으로 의심이 된다. 인간이 쓴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얘가 내려주거든요. 자, 요 사이트에 자, 여기 지금 텍스트를 붙여 넣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챗GPT가 만들어낸 텍스트를 제가 여기다 넣었어요. 넣고 돌리니까 자, 이렇게 쫙 스캐닝을 해서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있고 하이라이트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AI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의심만 하는 거지 카피킬러는 정확하게 어떤 논문에 어떤 문장과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되지만 얘는 그거는 불가능해요. 챗GPT는 모든 것을 새로 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늘 제너레이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창조하기 때문에 카피킬러에 걸릴 확률이 1% 2%뭐 이렇게 아주 낮다고 해요. 표절률이 나와도 사실 1-2%면 이건 표절이 아닌 걸로 이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확률적으로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AI가 문장을 생성하면 대개 이렇게 조합을 많이 한다. 왜냐면 AI가 문장을 조합하는 게 이 확률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자, 문제는 자, 이렇게 했을 때요. 학생들이 여기다 미리 돌려보고 내는 거죠. 그래서 미리 돌려보고 낸다는 게 뭐냐면 자, 여기다 돌렸어요.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단어를 몇 개를 고쳐요. 하이라이트가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내면 알 수가 없겠죠?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아무리 돌려봐야 소용이 없겠죠? 학생들은 챗GPT로 얻어낸 답변을 GPT 제로에 미리 돌려보면서 휴먼 판정이 나올 때까지 고치고 고쳐서 제출한다. 그러니 AI 디텍터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어차피 정확도가 50%를 넘지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분명히 썼는데도 불구하고 AI가 썼다고 의심하기도 하고요. 챗GPT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거의 이건 휴머니 쓴 걸로 확신한다. 막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게 정확도가 되게 떨어집니다. 사실 챗GPT를 활용해도 우리가 숨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완벽하게 숨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챗GPT를 학생들이 써서 과제를 해올까 봐 걱정하는 것보단 아예 대놓고 "무조건 챗GPT를 써라. 나는 챗GPT 쓰는 걸 추천한다." 대신 과제의 그 평가 기준을 전문가 수준으로 높여서 평가하겠다. 그리고 챗GPT를 쓰는 학생들은 챗GPT와 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챗GPT와 나누었던 대화록을 통째로 내라. 그럼 나는 그것을 참고해서 평가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챗GPT를 써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학습자가 쓸 수 있는 영역부터 교수자, 연구자가 쓸 수 있는 영역까지 쭉 이제 망라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더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 강의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 또 궁금한 거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카톡 메시지가 가장 좋더라고요. 바로바로 소통이 되고 또 파일 같은 거 자료 같은 거 공유할 때도 빠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메일도 좋고요. 예 카톡도 좋습니다.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 노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